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거 정말 이런 사람이 대표한다는 것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방송을 하기도 제가 맥이 빠져서 못하겠는데요. 아니 말이 같아야 말 같아야 눈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매일같이 지금 해대고 있어요. 바로 이제 한미 삼각 지금 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삼국이 이 훈련을 갖다가 우선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우길기가 펄러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보 참사, 국방 참사, 그야말로 어디 말은 말이죠. 어디서 갖다 대면 말이 되는 줄 알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국제적인 망신거리예요. 국제적인 망신거리.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 민주당의 이 외교안보 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대책회의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피곤합니다.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여러분께 이 보도해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시간 낭비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무능한 무식한 야당의 대표. 이거 대표가 아니라 이거 국회의원도 문제인데 대표라는 사람이 이러한 무식한 발언을 연일해야 되니 그래도 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말이죠. 야,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저렇게 낙후되어 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상당히 높다는데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자, 저러한 나라의 야당을 그야말로 야당에서는 대표로 왜 뽑았을까? 아마 근본적 질문도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말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안보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이제 한미일 삼국 연합훈련에 대해서 국방 참사다, 안보 자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비판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여당이 이걸 이제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당의 이런 본인에 대한 비판은 뭐냐?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거 행태하고는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친일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 보수 세력은 친일파로, 자기네는 반일파로, 반일파예요. 그 우리가 반일파라는 소리에 대해서는 또 아주 또 듣기 싫어해. 이게 바로 현 민주당의 실체인데 이러한 민주당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문재인 때부터 만들어진 이런 민주당의 안보관. 이게 정권을 뺏겼으면요. 안보 때문에 뺏겼다. 경제 때문에 뺏겼다.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정책도 조금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안보 정책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민주당은 이 친북, 친중 정책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라의 외교 안보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당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리석은 무능을 갖다가 무능과 무식을 만천하에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군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장악이고 안보 자해행위다. 이 얘기는요. 좌시할 수 없는 것은요. 문재인 정권 내내 한미 군사 훈련도 안 하고 또 한미일 군사 훈련도 안 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었던 국방 참사예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이거를 안보 자유행위와 국방 참사를 누가 했느냐? 문재인 정권 내내 5년 내내 이루어진 것이 안보 이 자해 국방 참사예요. 이 용어를 갖다가 지금 우리 여당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잘못된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훈련한다고 군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일본은요 헌법에 군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군대라고 부른다? 이거는 일본 헌법에 반하는 무식의 소산이에요 막말로. 전 국제사에서 일본은 자위대라고 해요. 군대라고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일본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 이게 얼마나 무능과 무식의 극치냐 이거예요. 이건 유엔 국제사에서도 유엔에서도 어느 나라도 일본조차도 군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셀프 디펜스예요. 자위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위대.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가는 징검대가 될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은요, 쓰는 나라가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어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은 이 중국이 말이죠, 삼불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삼불 약속을 할 때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동맹은 지금 있지도 않고 생각하는 나라도 미국도 일본도 우리 한국도 어느 누구도 한미일 3자가 군사동맹 맺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에 그리고 미일 간의 동맹이에요. 한일 관계는 친선 우호 협력 국가예요. 이게 굉장히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개입할 수 있는 구실, 아니, 훈련 몇 번 한다고 한반도를 개입해요? 이거는요, 일본하고 미국 간에는 동맹이에요. 동맹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동맹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방 기지로서의 중요한 기지를 일본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국제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동맹의 의미, 자유대의 의미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일본 간의 합동 군사훈련은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요, 한반도에는 냉전체제가 지금 이미 쌓여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냉전체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진핑과 그다음에 트럼프를 이은 바이든, 시진핑은 삼선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다 냉전체제가 그만큼 고착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2010년대 초반서부터 제가 종편, 그 다음에 KBS 지상파, 이런 심야 토론, 그리고 이 조중동, 이 문화일보, 매경 이런데 칼럼을 통해서도 냉전은 그렇게 쉽게 가셔지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중국이 중국몽을 포기하지 않는 한 냉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수년간 계속되어 온 거예요. 왜 갑자기 냉전 체제? 한반도도 냉전 구도가 지금 이미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냉전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편을 잘 써야 돼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배팅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했잖아요. 배팅 잘해야 돼 이 얘기는요. 한반도도 냉전 체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으니 배팅을 잘해라. 그러니까 이 박근혜 때도 지금 친중으로 넘어갈 뻔한 그런 정책들을 오해받는 정책을 썼잖아요. 똑바로 하라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한반도는 이미 냉전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조화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를 고려했느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반도의 어두운 그림자는요, 문재인 정권이 불러들인 거예요. 야, 이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논평해드린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정부 여당에 무엇보다 이런 문제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 정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 이는 해방 후 친일파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아니 지금 북한은 말이죠. 150대 전투기를 떼우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보름간 직접 지하에서 전술 핵훈련을 지휘하고 있어요. 공군 비행대의 타격훈련을 지휘하고 있어요. 포병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있어요. 누가? 전부 김정은이가. 김정은이는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핵 법제화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연합훈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런 우려, 한미일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강화, 한미 동맹의 강화, 확장 억제의 강화와 내시화 이것밖에는 대책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자, 이재명은 뭘로 그러면 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자, 한미일 훈련하지 말라. 한미동맹 하지 말라. 그러면 뭘로 지키겠습니까? 혼자 손으로? 지금 김정은이는 핵 단추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제히 우리 여권에서 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의 포문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이거는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선은 왜 망했냐? 일본군 침략 때문에 망했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발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일본은 국공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 가는 조선 왕조를 씹어 삼켰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안에서 이준석, 이해관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어요. 김웅,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하고 싸웠냐 안 싸웠냐 가지고 지금 굉장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정진석 위원장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발하고 있고, 이거는 친일 프레임 씌우기다. 이 본인이 왜냐하면 정진석의 이런 발언은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뭐라고 유승민이가 이제 이거야말로 천박한 발언이다.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즉각적으로 유승민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승민 의원 지금 현재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윤상현 의원의 이 비판문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주 윤상현 의원의 비판문 내용이 좋습니다. 역시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외통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친일 국방 울기기 이런 거를 써가면서 비판하는 거, 이 허무맹랑한 반일 선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재명이가 이 한미일 통일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 정작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애써 외면하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면서요. 북한의 탐지 방어 능력이 부족한 우리 한국은 미일과의 삼각공조가 시급하다. 2019년도 7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합참이 각각 430km, 69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일본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은 뒤에 둘 다 600km라고 정정한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요.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담수함 억지 능력을 갖고 있고 당연히 일본과의 공조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한미연합 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했기에 합의하고 수차례 훈련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은 한미동맹만으로는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 미군에 대해 점령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미 감정을 드러난 인물이 본인 필요할 때만 미군과의 동맹을 들먹이는 것도 우습다. 이재명은 때 아닌 우길기 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 인공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의 숱한 의혹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방탄으로서의 반일 선동을 꺼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옳은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말이죠. 나경원 의원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서울 하늘에 인공계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이냐. 친일 국방에 이어 한미 동맹으로 막을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며 우길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걸릴 수도 있다는 얼토당통한 협박 먼저 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연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친일 타령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 법제화에 의해서 다양한 사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술 핵 훈련까지 직접 지휘하고 나섰는데 이 시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할 이야기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총체적 확장 억제만으로 과연 북한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면서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텔레비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도 모자랄 판에 어이없는 우길기 논쟁인데 이재명은 서울 하늘의 인공위가 펄럭거려도 좋다는 말이냐.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유승민도 아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식민사관 이렇게 비판했지만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옳은 얘기를 했어요.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 최소한의 분별력이 있다면 그런 동맹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은 존재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쓴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삼부를 강요할 때 쓰던 말인데 최소한의 분별력이 있다면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이가 중국의 산불을 앵무새처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중국, 북한의 눈치나 보고 굴종하는 이 대표의 안보관 국방정책은 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국민을 속이고 편가르기나 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국민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재명 이거 뭐 아이고 정말 참 뭐라고 참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리고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을 내놨어요. 우길기가 한반도에 풀려긴다. 이런 주장은 한국이 승인 없이는 자위대가 진입하지 못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안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는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유효해지고 있고 최근의 3국 연합훈련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의 연합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외교부 대변인은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방국가도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 그래서 독자 제재 대상 기관이나 개인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고 암호화폐와 같은 북한의 외화벌이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재명이 이러한 망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일대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발상 반드시 우리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막아야 되고 또 비판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비판적 시각 무능한 안보 시각을 우리가 반드시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재명이 이런 발언 내일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일,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 구도를 가지고 이재명의 방탄조끼를 이제 5개째 입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일 몰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반일 몰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 해수부 피살 공무원 때 종북 몰이를 한 것처럼 이제는 반일 몰이를 통해서 개딸들이요, 문바들이요 일어나라. 왜? 검찰이 나를 곧 불러갈 수도 있으니 나를 막아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막아달라? 반일몰이 내가 선봉장 아니냐. 나를 살려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정말 이재명 이런 사람이 당대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잠시 후에는요. 장기표 지금 이 문명 원장 그 다음에는 또 이영작 박사 이런 분들도 지금 이재명의 비판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한 이 칼럼을 쓰시는 구월한 전 원로 언론인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 강한 비판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당 외 인사들의 그러니까 이 외곽 인사들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문을 또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